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좀 테스트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서들 오십시오. 네, 우리 오미사님, 전정희님, 도루식구님. 제가 전정희님 누구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 회원이신가?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버리님 어서 오십시오. 다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오늘도 그 바쁘신 와중에 별거 아닌 저희 방송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근일님, 아캐스님, 네, 아캐스님 어서, 머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시고. 제가 지난번에 지나가다 얼핏 본 것 같아요. 그 진짜 쉬운 준단, 지독한 놈들. 제가 4년 가까이 한 번도 안 쉬고 방송했거든요. 그 방송 빠진다니까 인사할 시간도 안 주더라고요. 야, 지독한 놈들. 지나가면서 그 버린님이 말씀하셨나요? 그 설탕 관련주 좀 먹었다. 네, 도굴려표님 어서 오십시오. 얼핏 본 것 같은데 지독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네, 캐스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네, 선사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일단 부적부터 마음속으로 나는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다. 꼭 우리 잘 안 되잖아요. 네. 저희 방송은 안 팔아서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 그럼 대한제당 제대로 사신 것 같은데? 느낌이 어찌 대한제당 빌인데? 대한제당 콜? 맞습니까? 안 팔아서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갔다는 대한제당 빌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잘 고르신 거 맞아요. 네. 외쳐보시죠. 마음속으로 외치면 나는 부자가 되고 원칙계획 나는 주식 승자다. 까지. 뭐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실력 좋으세요.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오늘 또 시작을 좀 해보고요. 별거 아닌 제 방송을 또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은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뭐 글쎄요, 이제 4년 내내 진짜 쉬운 진단을 했는데 방송국들이 다 그렇죠. 본인들이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별로 남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쉬움도 남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가 어느덧 이제 2달 정도가 됐습니다. 좀 시장에 좀 노이즈가 있고 인기 있는 에코프로나 포슐공딜스의 컨텐츠를 올려주면 인기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결국은 이 방송을 뭐 방송 관계자들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늘 똑같습니다. 내년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있는 동안 열심히 하고요. 또 얼마나 많은 구독자들이 이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또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에 있었던 증시를 분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있을 증시를 제 나름의 주관적 분석과 이슈들을 붙여서 하는 시간이고, 도움들이 많이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덕에 아주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가 합동 방송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아리우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비시리님도 어서 오시고. 근데 제가 뭐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데는 합동 방송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방송국 전속 소속이고요. 아직은 계약은 지켜야 되고, 또 좀 회사를 갖기 때문에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행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바가 없고, 이토마토에서 내년까지 열심히 계속 할 거고요. 단지 이제 방송이 2개로 좀 줄었습니다. 병원에 산다 강의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시청자 입장에서 아쉽겠지만 강의는 오로지 아카데미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요. 네, 제이서문님 어서 오십시오. 명인의 복귀와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단지 진짜 쉬운 진단에 빠졌으니까 저는 솔직히 수요일보다는 목요일이 좀 낫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또 회사를 좀 들러야 되고 강의 자료를 요새 꾸리는 게 있어가지고, 네. 모르겠습니다. 한 80강에서 120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목요일 정도에 한번 시청자분들하고 몇 분이 오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만남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뭐 일요일 방송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서오십시오 선배님. 네, 박준영 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젠틀맨이고 신사고
나름의 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저랑 그 이토마토 오기 전에 아무런 교류가 없던 사람입니다. 애널리스트 출신 맞고요.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 자기의 어떤 철학이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밸류 전문가라는 그런 인식. 근데 일요일에 그 방송을 9시로 좀 바꿀까 생각도 좀 해봤는데 고려를 좀 해보고요. 아무래도 9시 하게 되면 좀 늦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토마토에 있는 그 시청자나 유튜브를 대상으로 저는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같은 바다에서 뭐 이토마토 시청자들만 상대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넓은 시청자층을 두루두루 유입시켜야 되겠죠. 참고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모르겠습니다. 그 주말에 제가 병원을 갔는데 그 시청자인지 회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TV 방송 시청자인 것 같더라고요. 꽃남방을 입고 갔는데 병원에서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주에 있을 걸 미리 하는 쪽이잖아요. 점검도 주도주에 하시는 쪽이고 테마도 공략을 하시는데, 기대 수익률 부분을 본인들의 어떤 그 실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높이시는 건 좋지 않아요. 우선 뭐 대다수가 이제 시간 좀 지났고 아카데미를 들으셨던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M 플러스 이야기를 좀 하죠. 어떻게 좀 정리가 하셨어요? 네. 결국은 저는 꽃남방에 입고 있는데 아는 체를 하시 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구에 있었습니다. 주말에 대구에 있었는데 아주 젠틀하고 점잖으신 분이셨습니다. 50대 한 중후반 정도 돼 보이시더라고요. 참 그 제가 기분이 좋은 게, 지금 아카데미를 많이들 다 하셨잖아요. 와그마님도 하셨고 그 생색을 내는 건 저는 별로 전문은 아니고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그 2차전지 장비가 TV에서 방송 요청이 오면 제가 다 깠어요, 사실은. 이렇게 올라오면 하기 싫더라고요. 저의 주력 종목들은. 제 주력 종목이 원래 A-프로랑 M+였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이게 잘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솔직하게. 아카데미가 끝나고 나서 주가가 바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요렇게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해 상승폭은 다 나왔습니다. 그죠? 아카데미 들으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때 14,000원대? 14,000원 좀 안 되는 가격 레인지 범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상승분은 한 달 동안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요. 중장기로 계속 가져가시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신규 접근을 하시거나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이게 제 주력주였어요. A-프로 다음에. 원래 좀 제가 독특한 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잡은 지가 한참 됐었습니다. 4월부터 제가 공략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결과물이 잘 나와가지고 진짜 행복합니다. 아카데미 하신 분도 잘 됐고, 또 회원들도 이거는 주력주였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은 게, 그 마지막에 그 입장하신 분들이 8월에 이걸 탔어요. 타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비슷합니다. 왜 이거부터 이야기하냐, 오늘 에코프로 이야기부터 먼저 하려고. 모양새 똑같죠, 에코프로랑. 쉽게 못 갑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조정세가 좀 나올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올해 이제 상승폭은 찍었습니다. 2만원까지. 내년에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하실 때 속도를 계속 대입하면 그거는 주식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되게 오만한 거예요. 내가 종목 샀다고 한낱 게임일 뿐인데 종목이 올라가야 되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여기서 그래도 오신 분들이 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그죠? 시간은 내 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접근을 하고, 또 안 됐던 것들은 패착적 요소를 또 인정하고, 그죠? 올해는 단지 경기 침체 1단계니까 뭐 내년에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틀리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나쁠 거예요. 어찌됐건 내년 시장이 우호적인 단계를 달고 성장주를 갖고 있다면 결국은 가치주로 돌아가기 이전에, 완숙기로 들어가기 전에 수익률을 더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참고만 잠깐 해보고요. 자, 출발 한번 해보죠. 오늘 많습니다.
지난주 거 잠깐 봐보죠. 삼성전자 바람 불었으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단일 이슈 반등일지. 단일 이슈 반등이었어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단일 이슈 반등이더라. 그죠? 결국은 키 맞추기 과정. 지난주에 이제 미증시 휴장하고 고용지표에 따른 노이즈가 있다. 주도주 안에서 수급 이동은 가능하다. SK하이닉스 양분하면서 수급 균형 맞출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급 균형이 맞춰졌죠. SK하이닉스는 좀 밀리고 삼성전자는 7만전자 키 맞추기를 좀 갔죠. 그죠? 체크 포인트죠. 지난주 것도 체크하고 이번 주로 이어져요. 딱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죠? 완벽하게 키 맞추기 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되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면 그죠? 거래량 좀 나오고 장대 양봉이 쓰고 전날 다음날 슈팅 한 번이 다 나오고 키 맞추기 과정이 가서 딱 요 상태예요. 네. 요 상태 동안에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좀 안 좋았죠. 네. 그래요. 하이닉스는 좀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당연한 것 같아요. 둘 다 지금은 뭐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쪽은 서호정님 어서 오십시오. 아니니까 하이닉스로 갔던 부분이 뭐 수급이 좀 넘어왔던 부분, 또 HBM에 삼성전자가 열받았겠죠. 그 시장에 이상한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진작부터 이걸 했었는데 회원들한테 삼성전자의 그 HBM 점유율은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완전 와전된 정보고요. 네. 이건 삼성전자의 고위직 이야기가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 사회이사가 10,000명이 넘어요. 네. 뭐 의사도 있고 뭣도 있고 근데 그거는 정말 와전된 정보고요. 네. 그러면 지난주 걸 계속 이어보면 주도주 반도체 반등선에 삼성전자 향이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2차전지 섹터는 주후반 갈수록 다시 한번 조정 후 반등이 가능하다. 이것도 정확히 좀 맞은 것 같아요. 금요일날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할 말 좀 많습니다. 네, 할 말 상당히 많고요. 다시 한번 조정 후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걸 정말로 찐 반등으로 좀 볼 것이냐, 그죠? 그나마 포스콜딩스는 좀 나왔고 에코프로, 그죠? 금요일날 굉장히 공포감이 좀 있었을 거예요. 네.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3%까지 빠졌다가 다시 100만원 회복을 했는데 뭐 제가 맞고 안 맞고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 생각일 뿐이고 소외주는 조종세였던 제약바이오 중국 관련주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나왔죠. 제약바이오는 뭐 요즘 계속 분위기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중국 관련주도 선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쁜 것 같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은 약세 국면으로 가면서 테마, 뉴스 반등세 한 주가 될 것이다. 지난주에 그랬죠. 그러면 정말로 고랬나요? 네. 그랬죠. 네.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변곡점 안착을 못하면서 2584선까지 갔는데 월화수목금 그죠? 네. 계속 떨어졌어요. 네. 약세 국면으로 갔습니다. 네, 지난주 한 주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시청자가 됐든 물론 회원들은 더 조금 알찬 정보를 전달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수는 다음 주 한 주도 지난주에 그래서 2600선 반등세 안착은 힘들다. 주요 요소는 10년물 국채고 국내 개별 이슈 장세는 있지만 글로벌 이슈 반등세는 힘들다. 뭐 CPI, PPI, FOMC까지 동결 금리 인상 연준 방향성 확인. 동결 유력하고 동결을 간다면 오히려 시장은 안 좋다. 그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주도주 편제와 소유주 매매를 잘 편제하시는 것이 관건인데 빠른 순환매보다는 한두 달 여력을 두는 것이 좋다. 일단 저도 좀 시간은 벌었습니다. 회원들이 이제 엠플러스가 잘 되면서 시간을 좀 벌었고 지난주에 이렇게 봤어요. 주도주는 반도체, 자동차 부품, 주후반 2차전지, 소유주는 제약바이오, 원전, 중국 관련주, 게임주. 특히 뉴스가 특성의 공산이 크다. 좀 길게 보면 CCT 로봇, 원전, 자동차 부품, 기대 수익률 높지 않고 추석 전이냐, 추석 이후까지 끌고 갈 거냐 이렇게 정리를 했고 지난주가 9월 첫째 주였어요. 이번 주는 뭐냐? 네, 상당히 중요하죠. 날짜를 제가 아직 급하게 한다고 좀 안 바꿨는데 바꾸면서 해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유가 상승은 물가 하락에 제동을 겁니다. 그죠? 뭐 이제 공식 같은 건데 이제 뭐 제가 회원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암기하라 말아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암기하라고 회원들 하는 게 있는데 유가 상승은 나프타 상승이고요. 나프타 상승은
경기가 굉장히 화랑 국면을 뜻합니다. 근데 지금 전혀 맞지가 않죠. 유가 상승이 정말 경기 화랑 국면이라서 올라가는 거냐? 또 화학업종의 나쁘다 상승을 이끄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네. 유가 좀 볼 건데. 그 유가에 관해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유가의 그 연동성 관계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오페크, 비오페크 교육이 좀 나눠져 있고 대표적으로 친미국가, 반미국가가 좀 나눠져 있고요. 시아파, 순위파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종교적인 문제도 좀 있고 예전에 이제 카슈큐지라는 기자, 사우디 기자가 이렇게 살해당하고 나서부터 좀 안 좋아졌고 대표적으로 이제 친미 국가의 성향을 띤 중동 국가가 오페크의 수장인 사우디입니다. 시아파와 순위파의 대립, 뭐 사우디와 이란의 대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오페크 국가들이 감산조치 정책을 좀 펼 때마다 유가가 오르는데요. 일단 이것도 미국하고 굉장히 인연관계가 좀 깊습니다. 셰일가스가 좀 있기 때문에 최대 또 원유 산유국이 미국 또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왔어요. 유가는 크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 주봉이 좀 무섭긴 한데 최대 상승폭이 뭐 기술적인 건 중요하지 않고요. 한 93불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유가 상승이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좀 부추기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단편적으로 유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당연히 물가 상승률로 이어지겠죠. 근데 이 지표나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근원 소비자 물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제 생각입니다. 지표에 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연준은 그래요. 데이터와 지표를 좀 보자. 근데 저는 뭐 별로 지엽적인 거라고 봐요. 지표는 연준의 변명거리일 뿐이지 악재나 호재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데이터는 엇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엽적인 관점은 어차피 우리는 연준 스탠스를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네, 이거 지금 명확히 내가 알 수 있다는 분이 있나요? 네. 뭐 이제 유튜브니까 개인적으로 뭐 저는 유튜브는 좀 방송 세게 하는 게 제 스타일에 맞더라고요. 지 뷰나 제대로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맞고 틀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철저하게 무시하는데요. 내 생각하고 틀리다. 그거 갖고 뭐라는 사람들은 빨리 좋은 대학 가가지고 시험 합격하고 해가지고 방송 데뷔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뷰라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해가면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데이터의 지표의 지엽적인 관점은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바꿔왔습니다. 연준의 스탠스를 명확히 알 수 없어요. 네. 궁극적으로 연준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번에 베이지북도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저는 금리 인하 피벗으로 간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큰 거시적인 관점은 연준은 부담스러워요. 네. 지금 100% 부담스럽습니다. 네. 매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 미국 시장의 음모론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런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의 가장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 이게 너무 주식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주식을 자꾸 기술적인 분석, 기업적 분석, 지엽적인 걸로 가게 되면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뼈대가 뿌리 깊숙이 나무가 박혀져 있어야지 안 흔들리죠. 가지만 있는 사람들은 매번 그래요. 매매 주구장창해서 본전밖에 안 됩니다. 지 기분만 좋지 좋아질 수 없어요. 연준은 계속적으로 이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이윤 하락 이런 부분에 관해서 책임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고로 이제 앞으로 금리의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중국 부동산이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 부분도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봐요. 그 이유는 좀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두드러 패서 잡으면 됩니다. 두드러 패서 잡으면 되고요. 늘 그래 왔어요. 이번에 이구이안도 이자 냈죠.
이전했고, 중국들이 중국 정부가 개입해서 하는 부분이 저는 총 두 가지라고 좀 보여지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 두 번째가 첨단 산업, 그 중에서도 반도체. 이번에 그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중국 화웨이폰에선 7나노 이야기가 좀 나왔던데, 뭐 솔직히 대단하죠. 중국이 7나노를 만들었다는 부분 자체가.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노광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DUV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상당히 가격이 많이 좀 인상이 되는 요인으로 어쨌든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이 그 7나노까지 단편적으로 기술력을 가져왔다는 부분이 미국이 중국을 첨단 산업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유가 되겠죠. 네. 일단 비슷하게 만드는 건 중국이 도가 텄어요. 네, 솔직히. 어찌됐건 저는 금리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오늘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건 하나 좀 준비해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움직임이 어떨 거냐, 세부적인 분석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결은 베스트입니다. 9월에 동결하고 10월도 동결하면 최종금리 거의 확정으로 갈 것 같고요. 베스트로 갈 것 같고, 뭐 11월에 금리 인상 이거 없을 것 같습니다. 동결하고 9월에 10월에 인상은 나빼대요 그냥. 네. 그냥 산타랠리는 없겠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짧은 관점으로 서둘러야 되겠죠. 저야 뭐 주식 자체를 내년까지 기본적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인상 후에 또 인상하는 거 이거 완전 적신호죠. 이거는. 네, 이거는 판 새로 짜야 됩니다. 네. 지금 9월에 인상하고 10월도 인상하는 거 이거 완전 적신호예요. 네. 지금 이거는 판 새로 짜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없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네. 참고 좀 하시고, 네. 오신 분들 그 좋아요, 구독, 알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한 건데 요거 보시죠. 배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까? 나이 먹으면 배 나오는 거죠. 뭐.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배 좀 나오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저는 그 지수 변곡 안착이라고 하면 어디죠, 여러분들? 여기죠. 2580선 그리고 2600선까지 좀 가야 되는데 이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마 9월 내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좀 무리수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 이유를 좀 둬야 되겠죠. 동력이 일단 부족합니다. 동력이 없어요. 네. 사람들이 계속 착각하는 게 있던데, 2차 전지가, 제가 요즘에 그 토마토 투자클럽 공개방송을 같이 열지 않거든요. 전문가들이 보통 같이 여는데 전 같이 열지 않아요. 저는 완전 유튜브로 선회했어요. 네. 근데 이거 보세요. 그 2차 전지가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2차 전지가 오르면 지수가 오를 것이다. 웬 그 헛소리를 뻑뻑하죠. 전혀 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랑 포스코홀딩스가 올라올 때 이미 2600선, 2700선을 시가총액을 다 더해보면 돌파가 됐었어야죠. SDI, LG에너지로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그룹주들 시가총액을 합치면 거의 300조입니다. LG에너지로 보면 120조에. 그죠? 엄청나요. 근데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수를 올리는 건 무조건 반도체예요. 지수를 떨어뜨리는 건 무조건 반도체냐? 아닙니다. 지수를 떨어뜨리는 건 2차 전지도 가능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네, 동력이 2차 전지 파트에서 생겨봤자 지수 안 올라갑니다. 반도체에서 생기면 지수가 올라가요. 완벽하게 2580선 돌파, 2600선 안착이 필요한데 지금 외국인들의 선행 지수로 옵션과 선물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은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롤오버를 할 것 같더라고요. 거의 2만 계약, 25,000 계약 정도로 롤오버 할 것 같은데, 외국인 포지션을 보게 되면 양빵 매매예요. 어디가 양빵 매매냐면 2480선과 2570선. 그 외국인들 포지션을 딱 보게 되면 원래 이렇게 잡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그 포지션을 딱 선행으로 보게 되면 이런 자리 라인이 왔을 때 좀 더 우위로 친다든지, 그죠? 상방을 좀 친다든지 위로 가서 하방을 친다든지. 그런데 요 사이에서는 완벽하게 양빵을 해놨어요. 외국인들 포지션을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안착했을 때 상방, 여기 뚫렸을 때 하방, 요렇게 쳐놨더라고요. 네. 들어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그 9월 8일 기준 콜옵션, 풋옵션 지금 전광판이거든요. 그렇게 해놨어요. 네. 근데 이걸 뭐 제가 봐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너무 많이 공부하는 것도 뭐 좋잖아요. 만기 손익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외국인들도 결국은 아직 방향성 가늠 잣대가 없다는 겁니다. 네. 자기들도 아직은 완벽하게 우리나라 뭐 국내 펀더멘탈에 관해서는 별로 의심은 없겠죠. 단지 이제 반도체가 좋아질 것 같고 어찌됐건 계속 설왕설래나 의구심이 있었지만 AI 반도체 관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굳건하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왜 HBM이 캐시카우가 되느냐. HBM도 D램 반도체인데 실질적으로 D램보다 가격이 5배에서 6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캐시카우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방향성이 없습니다. 예. 결국은 그러면 시장이 2483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요소는 2차전지가 될 것 같고 올라가는 요소는 반도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등락 과정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네. 이거는 무조건이죠. 지금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등락 과정으로 가겠다. 주도주는 반도체 2차전지의 키 맞추기 지속 한 주가 될 건데 요번 주도 제가 봤을 때 희마리는 별로 없습니다. 희마리가 있을 거면 여기가 조금 더 우위에요. 반도체가 좀 우위인데 반도체 반등은 금주는 AI하고 HBM 쪽만 나옵니다. 네. 여기 말고는 금주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네. 그리고 후발주자들도 저는 조금 고개가 갸웃게 돼요. 수급도 삼성전자로 직결 구도가 좀 될 공산이 큽니다. 증시가 오를 때 대형주 대장주가 먼저 오르고 후발주자들이 이제 쫓아가는 요런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대장주를 보는 거고. 그래서 금주는 그 어떤 PMIC라든지 MCU라든지 ASIC라든지 이런 나머지 좀 반도체 부분들은 기대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설리은 감자가 될 공산이 좀 큽니다. 딱 그런 분위기예요. 단지 이제 그 진입을 할 때 이렇게 뭐 정찰병 정도, 옵저버 정도 이렇게 툭 던져놓는 거는 괜찮겠죠. 요거 명절 전에 한 5% 던져봐. 던져보고 명절 들어가기 전에 또 뭐 한 5% 던져놓고 끝나고 와서 한 5% 던져놓고 이런 건 괜찮죠. 근데 지금부터 들어갈 때부터 15% 20%씩 들어가면 딱 물리기가 좋아요. 네. 아니면 그냥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과대낙폭으로 온 종목들을 나는 조금 내년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은 지금 맞죠? 지금이 맞죠? 아니요. 본인 자꾸 그 매매하시는 건 좋은데 매매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네. 투자할 파트를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주력주를 내가 좀 끌고 가는 거 어차피 우리가 다 하는 거 1년 이하잖아요. 그래서 절반은 주력주를 좀 하고 투자 좀 형식으로 하고 절반은 수익 매매 단기를 좀 섞어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저도 올해 해보니까 저한테 그 회원들한테 큰 수익을 안겨다 준 건 2차전지 장비였어요. 네. A4가 가장 큰 수익을 안겨다 줬고 엠플러스가 큰 수익을 안겨다 줬고 결국은 나인테크 이런 거는 접근 방식이 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났지만 길게 못 쳤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차전지가 지금 이제 관전이에요. 보니까 뭐 말 많던데 2차전지는 개인 매수 그 다음에 외인 공매도 싸움 속의 단기 반등세 관전 포인트 월요일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한마디 할게요. 그 시장을 자꾸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저는 요새 그 회원들하고 그 금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 정도 급 되면 댓글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 정도 급 되면 미친 겁니다. 네. 뭐가 미친 거냐? 네. 이거는 이런 사람들 절대 성공 자체를 못해요. 이 댓글 나온 건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보이시겠지만 테슬라 2차전지 소재 공급만 재편, 한국 기업 수혜 종망, 미국 IRA 보조금 규제 대응 전략. 보이시죠 지금? 네. 그죠? 전기차 배터리 중국산 배제하고 8호선 LG 엔셀 변경 요구, 중국산 물량 공급받는 물량 확보기 이렇게 써있단 말입니다. 좋죠. 근데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죠? 이 사람 결국 최대 수요는 LG와 수주 계약된 에코프로네요. 좋아요 42개.
8개. 이 사람 댓글 나겠어. 에코프로 BM이. 답은 에코프로 BM이 맞습니다. 일단. 이 사람 말이 더 진리예요. 선반영 이미 900% 올랐는데 뭔. 이 사람 댓글이 정말 저는 많이 와닿더라고요. 전 뭐 댓글을 보지는 않는데 원래 웃겨가지고 이쯤 되면 정신병 아니냐. 테슬라에 직접 납품한 LNF를 두고 이 사람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에코프로 BM이가 선반영돼서 9% 올랐고 테슬라에 집답한 LNF 이거 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병이에요. 왜 정신병이냐? 누구든지 여기에 있는 누구든지 이 시간 이에 이 영상을 보는 누구든지 2차전지의 성장성에 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장 구도를 간다는 것은 성장 구도 그죠? 여기다 써드릴게요. 채팅 빠르니까 성장 구도를 간다는 것은 경쟁 업체를 그죠? 경쟁 업체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걱정해야 될 문제지. 성장 구도를 달려가는데 그 기업이 도태돼가지고 경쟁업체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거는 속된 말로 그 기업이 비응신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기대감을 계속 반영시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장 구도를 달려가게 되면 캐틀도 있을 것이고 BYD도 있을 것이고 파라소닉도 있고 뭐든 있어요. LFP가 됐든 삼원계가 됐든 관심 없습니다. 나중에 정말로 그건 뚜껑 열어보면 돼요. 중국 저가 공세를 택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100% 중국 저가 공세 있을 것 같거든요. 중국의 물량 공세를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속도적인 것을 대입하는 이 시장이 더 안 좋게 만들어요. 이게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의 그 단기 투자 속도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쏙 들어갔어요. 이제 말이 없어졌지만, 대만 아저씨 배터리 아저씨 나와가지고 이제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 은행 가라. 처음부터 조금 장기 투자를 해가면서 낙폭과대 올 수 있으니까 조정해라고 하시지. 근데 뭐가 안 좋냐면, 이런 그 시발점들이 결국은 초돈조체, 맥신, 막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걸로 이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속도를 좀 배제하고 저도 이제 그 소재에 대한 접근 방식을 회원들한테 금요일날 제가 고지를 했거든요. 어떻게 접근해라.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실패 안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라 이제 고지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향후에 앞으로 이제 뭐 포스코 기준으로 양극재를 이제 100만 톤까지 한다 그랬는데 100만 톤까지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면 될 일이고 중국의 그 저가 공세 이제 재고 물량이 슬슬 2차전지에 쌓여요. 배터리 그리고 메탈 가격 하락도 제가 봤을 때 4분기에도 반등 어렵습니다. 네. 조사를 지금 제가 해보면 그 방송 나가지고 그 제가 박준영 형이랑 메탈 가격 하락 이거 나온다니까 욕 처먹었죠. 그 뒤에 떨어졌는데 4분기에도 반등 어려워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럽니다. 에코프로의 반등세를 만들었던 거는 외국인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외국인인데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성장성은 계속 있을 것인데 이 주가가 조정으로 간다고 해서 주도주에서 탈락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 몇몇 어떤 애널리스트가 썼더라고요, 글을. 내가 증권사에서 16년차 근무하는 애널리스트인데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냐 뭐냐 이거 막 썼어요. 그냥 막 나와가지고 막 갖다 붙여서 하지 않느냐. 그죠? 그 사람 말이 정답이죠. 애널리스트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도 오를 수 있고 저 이야기도 오를 수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여기까지 빠져요. 40만원까지. 40만원까지 떨어지면 2차전지의 성장성이 없어진 겁니까? 에코프로가 40만원까지 빠졌는데 계속 이렇게 매출액 성장을 해가요. 계속. 속된 말로 내년에도 10조 찍고 8천억 찍었어요. 영업이익률 한 8% 정도 찍었어요. 양극재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40만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2차전지의 성장성이 없어진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계속 매출액 증가되고 실적 잘 나오는데
성장해 가는데 주가 떨어지는 종목들 정말 많아요. 성장 주면서, 그러니까 이 꼴 관계를 이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성장 주고 는 주도 주고 주가도 빨라야 돼. 이건 것 같아요. 예. 성장 주고 주도 주고 주가도 빨라야 돼. 이거는 어거지입니다. 네. 이런 사람도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장 주고 주도 주면 주가가 내려가면 더 기회로 생각해야죠. 성장 주고 주도 준데 주가도 빨라요. 주가가 더 내려가면, 저는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참고로 없습니다. 아무 관심 없어요. 네. 내려가면 기회로 삼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장 주고 이게 주도 주고 계속 실적이 늘어나면 주가가 내려가면 또 기회로 삼아야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여기다 자꾸 본인들 속도를 대입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과정이에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닌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요번 주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좀 반등세가 나올 것 같아요. 단지, 지금, 월요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금요일날 반등이 나오면 안 됐었는데, 금요일날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이 진짜 중요합니다. 월요일날 제 생각에, 이게 지금 아래 꼬리 양봉을 됐으니까, 이렇게 위로 베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질 공산이 훨씬 커요. 네. 이 지금 들어가 있는 양봉이 훨씬 악영향을 줄 공산이 단기 기술적으로 큽니다. 네. 제가 요즘에 하도 그 기술적인 공부하니까 캔들 모양 이런 거 한번 좀 다 봐봤어요. 뭐라 하더라 이걸? 망치형? 인티형 어쩌고 하던데, 이런 것이 좋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게 들어가면 차라리 월요일날 이렇게 쭉 장대 음봉을 하나 찢어주면 이게 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어설프게 빠지면 시장도 힘들어지고 2차전지, 요즘은 2차전지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빠진다고 장비주들이 빠지진 않더라고요. 악영향이 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는 A하고 HBM 정리해보면 2차전지는 지금 월요일 반등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호적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2차전지도 갈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늘 2차전지 쪽은 긴 관점이 좋고요. 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각각에 맞춰서 장기 투자를 해가는 것은 전문가가 별로 필요 없어요. 네. 단지 장기 투자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진짜 10,000명이 와서 장기 투자하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막 하고 믿고 갑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에서 100명, 네, 1%. 다 주가 오르면 팔아요. 네. 어디다 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개미는 개미입니다. 네. 개미들이 그렇게 성공할 것 같았으면 벌써 주식시장이 쉬웠죠. 다 돈 벌었죠. 네. 속내는 시커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긴 관점으로 끌고 가시고 장기 투자하실 거면 적금 드시면 돼요. 답 나와 있잖아요. 네. 은행 같은데 돈 넣지 말고 이런 소재 파트에 긴 관점으로 적금 드시면 되죠. 소재보다는 단기 스윙을 할 거면 장비가 매력적이에요. 주가가 결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해서 양보할 생각 없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아카데미하고 증명해냈어요. 제가. 네. 할 말 없고요. 단지 2차전지 전체는 화요일 이후 수요일까지 단기 반등세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요거서로 내가 프로인데 매매를 잘할 수 있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말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2차전지 소재를 내가 제 성격에 안 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2차전지 섹터에서 수익이 안 났다면 지금이라도 뒤늦게 갔을 겁니다. 네. 장기 투자 한번 두들겨보자. 근데 안 가고도 후회가 지금 없어요. 네. 장비를 워낙 잘 재배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아카데미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재미 볼 종목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2차전지 소재에 관해서 장기 투자를 해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어떤 관점과 어떤 포인트에서 조금 비중을 늘리고 줄이는 부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단지 그러면 2차전지가 그 수요일까지 좀 단기 반등세가 나올 텐데, 네, 비전 24님 어서 오십시오. 그 추세 계속 상승일지냐? 아닙니다. 네, CPI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달려 있지만 이 또한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표나 데이터의 기본적인 대항 그 영향력은 하루 이틀 쭉 못 이어간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파트는 기대 수익률은 높지 않은 한 주가 될 공산이 큽니다. 높으면 5에서 10, 높으면 5에서 10%예요. 5에서 10%. 단 떨어지면 20%.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떨어지면 20%. 네. 이거는 지금 단기로 봤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네. 들어갈 거면 이 20%가 떨어질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1, 2페이지 정리해 볼게요. 지수에 관해서 유가 상승, 그 물가 상승률로 이어지면서 하락에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 단지 면주 스트레스 필요 없다. 금리 영향력은 고로 제한적이다. 밑에 한번 보시고 2600선 안착 안 된다. 계속 등락 과정으로 갈 거고, 주도주 반도체 2차전지 키 맞추기로 좀 갈 거다. 단지 반도체 반등이 조금 더 우호적인데 AI하고 HBM 쪽이다. 금주는 기대하기는 힘들고, 다른 섹터는 그죠? 이게 말고는이죠. 금주는 기대하기 힘들고, 수급도 단 3전 직결 구도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까지 정리했고, 그러니까 여기 AI하고 HBM 이미 다 노출돼 있잖아요. 뭐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ST 뭐 등등 쭉 가요. 레이저셀. 여기서 이제 자기가 매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거 하면 돼요. 저는 잘 손 안 대죠. 저는 무조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스타일 자체가 아닙니다. 네, 가는 놈이 더 간다. 인정합니다. 네, 가는 놈이 더 가고, 단지 나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잖아요. 네, 회원들한테 그렇게 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2차전지하고 개인 매수 싸움은 가장 중요한 게 월요일이다. 근데 월요일날 반등세가 안 나오는 것이 좋다. 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좀 이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차트 좀 볼게요. 뭐 보니까 90만원 보는 사람, 뭐 그죠? 90만원 보는 사람, 뭐 여기 밑에 조금 95만원 보는 사람, 뭐 90만원 보는 사람, 80만원 보는 사람, 이평선 등등 많더라고요. 뭐 제가 어느 포인트에서 진입한다 이 부분은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것 같고, 단 지금 이거 100만원이라 칠게요. 네. 100만원에서 90 여기 캔들 밑에 93만원까지 빠진다고 한들 조정폭이 9.6%, 여기 좌측에 나와있죠. 9.6%. 이게 80만원까지 빠진다고 하면 조정폭이 21%. 그죠? 상승률이. 이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현재 27조입니다. 빠져가지고 빠져서 27조인데 27조짜리가 한 주의 등락 과정이 21%다. 낮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원래 이렇게 내려왔어야 돼요. 지금 지지대 그 말씀드린 건 변함없어요. 그대로인데 이거 안 내려온 이유는 솔직히 로봇 아닌가요? 네, 로봇. 뭐 대동 농기계 만드는 회사랑 그 MOU 한다고 하던데, 로봇도 여러분들 실적이 없잖아요. 뭐 감속기 부분, SPG 이런 거 좀 있는데 이것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소외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원하는 가격에 매매를 하실 거면 매매, 제가 써드릴게요. 매매를 하실 거면 원하는 가격에 하십시오. 네. 네. 저는 제 이제 회원들하고 제가 원하는 가격에 할 테니 원하는 가격에 하시고, 투자는 적금 들어라. 끝. 네. 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조금 더 수급이 우호적인 상황으로 갈 공산이 아주 농후하다. 내가 프로다. 나는 프로고 고수고 니놈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 본인이 매매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매매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뭐 관심 없습니다. 네,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구도 자체를 좋아하지가 않아요. 네. 이건 진짜 단기 매매밖에 안 된다. 제가 좋아하는 데 이런 데를 좋아하지. 네. 솔직히. 네. 나는 여기에 이 기간 행보가 길어질수록 나에게 기회예요. 선취의 기회예요. 인내심의 기회예요. 그것이 여기를 갖다 준다고 보는 쪽이지. 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휘말려서 여기 간 사람도 여기를 먹었을 거예요. 에코프로도. 여기에 온 사람들도 여기를 먹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식을 하게 되면 결코 좋지 못합니다. 이거 다 매매예요. 네. 내가 고수였다면 자랑할 거면 나는 적어도 20만원대 샀다. 이게 맞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못 먹었지만 난 여기를 먹었다. 네. 이게 맞는 겁니다. 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어갈게요. 요거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뭐냐, 이거 날짜를 제가 조금 안 바꿨고요. 복사하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뭐냐, 주도주는 반도체 2차전지 로봇 요거고요. 네. 주도주로 이제 매매나 투자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거고. 단지 여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올해 로봇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제가 안 했다는 것은 별로 메리트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걸 했다는 것은 결국은 주도주보다도 인기에 편승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로봇이 모멘텀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비이성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거에 관해서 뭐라 하진 않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멘텀 단계에 있는 주식들을 한다고 해서 비난을 하게 되면 저희도 똑같은 놈이에요.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도 심지어 있어요. 앞으로 로봇 시대가 되니 투자를 해가야 된다. 계속 사요.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여기 주가가 떨어져요. 아이 씨발 그럼 이럽니다. 요걸 하면 안 되죠. 이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투자가 아니고 정말로 20만원에서 사고 10만원에 사고 8만원에서 이게 투자고, 그리고 투자를 할 때 모멘텀 단계 비이성적인 시세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성장주의 형태는 좀 갖췄습니다만은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냐 이거죠. 저는 안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네. 매출액 136억짜리 저희 회원들 한 3명만 뭉치면 136억 매출액 찍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안 계신데 저희 방에 140억 갖고 매매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기업에 정말로 매매나 투자를 하고 싶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오를 것은 당연한 거예요. 시험을 떨어지려고 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험이 떨어지려고 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지 시험이 떨어졌을 때 다음 공부 스케줄은 어떻게 되고 빨리 내가 멘탈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갈지 생각을 해야 되듯이 주가가 이 주식이 시장에 대외 변수가 생겨서 망가졌을 때 뭔가 비빌 언덕이 있고 이 모멘텀의 연속성 길이 이런 거 측정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재평가 단계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2차전지가 대표적으로 재평가 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적이 더 좋았잖아요. 앞으로 HBM 반도체도 재평가 단계에 들어갑니다. 실적이 좋을지. 로봇도 재평가에 들어갔을 때 실적이 좋을지. 자율주행도 좋을지. 5G도 좋을지. 메타버스도 좋을지. 계속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네. 고민을 하지 마시고. 고민은 짧게, 생각을 깊게, 추진력은 빠르게 밀어붙여야 돼. 팍팍. 네. 고민을 계속하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미숙조님 어서 오십시오. 네, 한상현님 어서. 제가 강의를 지금 한 30강 정도 찍어놨는데, 제가 이따 개인 유튜브 할 때 뭐 하겠죠. 완전 학교 형식인데 그 첫 문구가 뭐였냐면 뭘 것 같습니까? 빚이 있다면 주식을 하지 마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빚이 있다면 주식을 하지 마라. 단, 빚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 주식의 방편이라면, 그죠?
주식을 제대로 배워라. 이렇게 써놨어요. 민정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민정희님도 좀 궁금해서 이런 분들은 자기 사진 박아놓고 하신 분들은 존경해야 돼서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좋아요. 주식이 다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물이고 욕심의 발로잖아요. 네. 인정을 하고 가는데 뭐 테마도 좋고 실적도 좋고 뭣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인정할 것은 좀 인정을 하고 아닌 거는 좀 아닌 걸 하고 또 승복할 것은 좀 승복을 하고 될 때보다는 안 좋았을 때 왜 주식시장에 우리가 어떤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개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인정을 하고 이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만든 강의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데 왜 생방송이 하니까 계속 이렇게 수정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증시 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증시 난도가 거의 최대치예요. 네. 9월, 10월, 11월까지 최대치입니다. 근데 중추적인 걸 잘 세우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정말로 제 회원이든 아니든 구독자도 시청자도 가족이잖아요. 나름의 고수와 프로의 영역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제 진심으로 여러분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같이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아카데미 정도면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고 나는 이런 방송을 듣고 내가 유연하게 할 수 있을 정도면 그거면 되는 것이고 그죠? 유튜브 와서 조금 세상 사는 이야기도 좀 하고 떠들어 보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유튜브 한 지 2달 만에 제가 한 달에 이랬습니다. 구독자의 노예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돈도 안 돼 이거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달째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초반에 와주시는 구독자들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 뒤에부터 구독자 측정을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했는데 내 구독자가 안 되면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것도 인정을 하고 그죠? 저는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콘텐츠 하나 실시간 하나 그죠? 모르겠어요. 방송국에 이 유튜브 관리하는 애들이 2명 있는데 1명 관둡니다. 다음 주에. 네. 직원도 관두고 전문가도 관두고 그거에 관해서 할 말 없고요. 자, 넘어가시죠. 요거 좀 보세요. 다 있을 테니까 반도체 2차 전지는 반도체 2차 전지 여러분들 제가 써드릴게요. 요 2개는 물려도 됩니다. 오케이? 그죠? 여기 2개는 물려도 돼요. 물려도 됩니다. 써드릴게요. 채팅 빠르니까.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는 물리면 안 됩니다. 네, 장기 투자에 가니까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십시오. 로봇은 물리면 안 됩니다. 로봇은 물리면 안 됩니다. 손절 채우시고. 다음 주 거잖아요, 지금. 다음 주에 엔터 컨텐츠도 좀 오를 거예요. 네. 엔터도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증권사들의 목표가 엄청 많이 써놨던데, 그것도 욕할 필요도 없어요. 네. 왜 증권사 욕을 해요? 지들이 증권사 보고 샀으면 지들이 결정을 해야죠. 그죠? 여기 이제 선수 프로 영역이에요. 네. 그죠? 네, 잘할 수 있다. 나는 기법의 고수, 매매의 천재다. 10년 동안 매매의 도를 닦았다. 하시면 됩니다. 네. 하시면 되고요. 네. 자동차 부품 약자로 잡으라고 해놨습니다. 여기는 약세예요. 자율주행은 조금 낫습니다. 그나마 자율주행 간전. 자동차 부품은 약세.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제가 방송에서 제일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 생활하면 방송에서 또라이 말고 또라이는 이상한 소리 계속하고 그냥 또라이니까 전문가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정치하고 노조를 건들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진짜 이거 외람된 말인데 제 회원도 기아를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할 말은 합니다. 뭔 말하고 싶은지 알겠죠? 이거는 반성 좀 해요, 진짜. 이거는 이거 아닌 건 아니에요, 씨. 네. 뭐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이건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보다 자료가 좀 더 많은데, 이분들을 존중 안 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존중합니다. 네. 노조가 건설적으로 가야죠. 네. 근데 이거
파업에 이거 노조 요구안이 기가 막혀. 기본구매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900%, 국민연금 전년도까지 정년 보장. 저는 회사가 잘 운영이 안 돼서 직원도 줄였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은 당분간 조정으로 좀 갈 것 같아요. 단지 이제 10월에 우호적인 좀 가는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저거는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이익 집단의 논리잖아요. 네.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율주행은 조금 기대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기아차에서 2025년 생산하겠다고 하고 이제 모멘텀이 선반영되는 쪽이고, 특히 LG. 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자율주행 관전 옆에 이렇게 써놔야 돼요. 뭐라고 써놔야 돼요? 저 전장. 이렇게 써놔야 돼요, 지금. 여기는 계속 관심이에요. 네. 소외주 쪽에서 단연 1등은 여러분, 반론 필요 없습니다. 1등은 제약바이오예요. 네. 그 다음에 2등 중국 관련주. 지난주 두 개 다 흐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약바이오원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고가 갱신하고 놀림목 가는 걸 할 것이냐.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예시는 들어드렸잖아요. 그런 거는 방향성을 측정하는 거니까 뭐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등신 같은 것들이 애매모호하게 막 이야기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이제 놀림목 할 거냐. 그죠? 유한양 이런 거 신고가 갱신했잖아요. 놀림목 같은 거 할 거냐. 그죠? 놀림목을 할 거냐, 낙폭 과대를 할 거냐, 변곡점 박스권으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게 이제 박스권이잖아요. 네. 박스권 종목 할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시장의 방향성 대장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노출되고 말 것도 아니에요. 네. 그죠? 이렇게. 지금. 요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할 거냐, 셀트렌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형주로 해가지고 내가 꾸려가지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죠? 의료기기 할 거냐, 그죠? 의료기기 할 거냐, 아니면 항암 할 거냐, 이중항체 ADC 할 거냐, 아니면 또 넘어가가지고 피부 미용 쪽으로 할 거냐, 그죠? 보톡스, 뭐 필러, 뭐 이런 쪽으로 할 거냐. 정하시면 돼요, 이제. 네. 뭐 저는 힌트를 먼저 드리자면 보톡스 필러부터 손을 먼저 댔어요. 손 댄 거는. 당연히 그거부터 손을 댔겠죠. 어디까지 내다보고 짱깨들 온다. 여기까지 내다보고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그 관광객들이 오면 성형외과를 많이 가요. 네, 성형외과를. 성형외과. 여기를 또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다보고 먼저 손을 댔어요. 이렇게 정해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가 이제 테마예요. 이거 보니까 버리뚜님이 아주 잘하셨던데, 네. 이제 이 테마는 출산, 수소, 설탕. 여기도 이제 잘 정해야 돼요. 내가 단기 낙폭 먹을 거, 짧게 갈 거, 길게 갈 거. 소외주 중 지속 좋아지는 건 제약바이오입니다. 설탕 아마 이거를 하셨는 것 같은데 눈치도 빨라, 보리님. 네, 잘하셨어요. 네. 보니까 목요일날 10% 올랐는데도 안 팔고, 화요일날 키 맞추기 갖고 수요일날 10% 올랐는데 안 팔고, 목요일날 키 맞추기 갖고 금요일에 올랐는데 안 팔았다. 그죠? 월요일날 슈팅 한번 나와주면 가버리겠다. 뭐 이런 쪽 길게 보면 잘하셨어요. 네. 요렇게 하시면 100점 만점에 저는 제 주관으로는 테마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전 100점 만점에 90점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전략도 있으셨고 진입 타점도 괜찮았고 과감했고 잘하셨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에서 사고 팔아라 이런 부분은 좀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다음 주 거잖아요. 주도주는 반도체 2차전지 로봇인데 한물간 엔터 컨텐츠까지 나오는데 여기 프로 영역이다. 여기만 프로예요. 그러니까 엔터 컨텐츠만. 네, 그죠? 로봇은 조심해야 된다. 반도체 2차전지는 괜찮고 물려된다. 소외전 제약바이오 중국 관련, 다음 주도 제약바이오 중국 관련주예요. 근데 의료기기를 할지 뭐 보톡스를 할지 여러분 정해라. 여기도 테마 이어집니다. 출산, 수소, 설탕. 네. 사탕수수 가격이 계속 올라요. 눈치가 빠르셨어요. 사탕수수 가격이 오릅니다. 사탕수수. 사탕수수. 그래서 이건 잘하셨고, 테마는 길게 치면 패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십시오. 왜냐면 명절이 다가오니까, 그죠? 명절이 다가오니까 낮추시고, 제약바이오를 굳이 손 못 댈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때 누가 11만원 좀 해달라고 해서 11만원 하긴 했어요. 했는데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처음 해봤는데, 지난번처럼 전체 파트는 못할 것 같고요.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기업 분석하고요. 접근 포인트를 좀 세분화하겠습니다. 세분화하고요. 모멘텀 접근할 거, 그 종목에 모라고 제가 써놓을 거예요. 모. 실적 접근하고 실이라고 써놓을 겁니다. 모멘텀 접근, 실적 접근이 가능한 건 모, 실 이렇게 써놓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솔직히 저는 제 강의를 그렇게 싸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아카데미가 원래 비싸요. 회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싸게 하면 뭐 66, 비싸게 하면 77 이랬습니다. 네. 아니 뭐 금산 전문가가 그때 한번 싸게 했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제가 한번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성적이 좋아서 이렇게 조금 하고 여기서 또 이제 저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구독자시니까 제 나와 말해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하고 회원들이 되게 소중해요. 네. 일단 유튜브 구독자를 2024년 12월이잖아요. 거기 10,000명까지는 찍어야 돼요. 네. 찍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는 구라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싸게 해서 수익을 좀 창출해서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있어요. 막말로 10명 와서 3명만 건져도 어딥니까? 그 사람들은 변화하겠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고수들은 계속 이 정도 선에서 하시면 돼요. 네. 단지 아마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엔 제약바이오가. 단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써드려야 되겠다. 앞에다 붙이는 거죠. 모멘텀 접근은 뭐 실은 실, 낙폭과대는 낙, 추세는 추 이렇게 네, 구분할 거고 단기보다는 제약바이오는 스윙이 큰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제가 9월 14일 날 잡았냐면 추석 전에 좀 잡고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구독자를 10,000명까지 못 늘리면 그냥 솔직히 딱 까놓고 갈 데가 한경하고 매경밖에 없어요. 운신의 폭이 또 좁아집니다. 네. 솔직히 말하고 그냥 한경도 가기 싫고 매경도 가기 싫어요. 네. 네. 그냥 갈 것 같은데 가기 싫습니다. 가기 싫어서 네. 뭐 덧진 개찐이어가지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게 10,000명인 것 같고 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제약바이오 아까 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9월에 FMC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내다본 겁니다. 네. 14일날 이제 결국 제약바이오 열면서 이야기하겠지만 9월에 FMC 10월에 FMC까지 좀 보면서 제약바이오 매수 시점은 2번이에요. 9월 FMC, 10월 FMC 그 전에 잡아가지고 9월 FMC 전에 잡아서 잘 되면 청산하면 되고 그죠? 10월 FMC에 좀 내려간 거는 저희도 지금 2차전지 장비 종목 중에서 좀 주력주 중에서 하나 안 간 게 있잖아요. 이벤트 아카데미 들으셨던 분 그죠? 예. 근데 그게 지금 안 갈 거라는 생각이 없잖아요. 이 비중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몇 프로로 늘렸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안 갈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요 정도 수익률을 봅니다. 제가 뭐 해봤자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이거를 아마 토마토 증권통에서 공개 방송을 아마 열을 건데 짧게는 10에서 한 30% 수익률 사이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모아가야죠. 네. 네. 모아가야죠. 그러려고 아카데미 듣는 거예요, 보리님. 아카데미 듣는 겁니다. 고수들은 내가 좀 뭐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인데 내가 매도는 좀 잘할 수 있다. 민준이 네가 김민주 전문가 좀 종목만 잘 던져줘. 내가 그런 거 알아서 할게. 뭐 분할 매수하고 내가 끌고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10월 이후에 가장 좋은 국면으로 갈 것 같고 그렇죠. 점검하는 거죠. 또 내년에 또 좋은 시장으로 좀 갈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증권사에 나와 있는 리포트들이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신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증권사의 무료 리포트만이냐? 아니에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협회에서 출간한 것들 다 유료예요. 네. 그리고 결제가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강가는 이제 분할 매수 접근하고 트렌드 접근이고요. 저는 어떻게 공략할까 하면 바이오시밀러, 항암, 치매, 비만, 당뇨, 의료기기. 아마 바이오시밀러, 항암, 치매 이쪽은 스윙이 좀 될 것 같고요. 비만, 당뇨, 의료기기는 매매가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요 정도에서 이제 대형주 하나 실어주면
네, 여기 전체적으로 이게 전부 다 매매입니다. 네. 대형주 하나 실어주면 이제 7종목인 것 같아요. 손절 과감성 뒤에는 필요합니다. 네. 그죠? 네. 요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C는 뭐, 글쎄요, 뭐, 다들 설왕설래가 좀 많던데, 뭐,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아트 분들은 특히나 제약바이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 네. 그냥 들어봐도 잘 모릅니다. 네. AD의 추세는 뭐,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정리 한번 하십시오. 네, 이번 주 거, 다음 주 거. 정리하고 접담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시 5분이니까. 네. 월요일은 제외예요. 유가의 상승폭은 93불 정도를 보고 있다. 정리하고요. 제한적일 것이다. 네. 곧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별로 영향받지 마라. 네. 연준 스탠스는 지엽적인 거 패스해라. 신경 쓰지 마라. 고로 금리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그죠? 외국인들 포지션은 등락 과정이다. 방향성 없어요. 네. 2600선 안착하면 더 갑니다.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런 사람들. 예를 들어 보니까 고수분들이 이렇게 2600선 안착하고 이게 고점 상단 5점 가면 이제 경계하는 그게 좀 생기더라고요. 이번에는 2600선 안착하면 좀 더 갑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좀 더 가져가세요. 지레 겁먹지 말고 좀 더 가져가세요. 물론 우리가 다음 주 주말에 더 다루겠지만 주도주 반도체 2차전지 키 맞추기 지속 한 주 예정인데 둘 다 괜찮을 거예요. 근데 반도체 쪽은 고루고루 가지 못한다. AI나 HBM 말고는 3전 직결 구도다. 나머지는 설익은 감자. 2차전지는 월요일날 가장 중요하다. 제가 아마 목요일 정도에, 저도 목요일이 좀 편해요. 그래서 목요일날 실시간 라이브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목요일 거는 약간 명인이 복귀 느낌으로. 오늘 어땠고, 요번 주는 어땠고, 이렇게 이어질 것 같다. 정리 개념. 일요일은 다음 주는 좀 어떻게 될 것 같다. 요런 정도? 요런 정도고.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회원들 방송은 전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유튜브는 요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CPI, PPI 뭐 중요하지만 추세 상승 부분에서는 중요하지만 영향력 제한적이다. 2차전지 전반에 관해서는 소재는 단기보다는 소재보다는 단기로 갈 거면 스윙은 장비가 매력적이다. 기대 수익률은 높으면 5% 10%, 2차전지예요. 떨어지면 20%다. 주도주는 반도체 2차전지가 다음 주 괜찮을 거예요. 로봇까지 엔터까지 수급이 올 건데 프로 영역이고 반도체 2차전지는 물려도 된다. 아까 채팅에 써드렸고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은 노조 파업 때문에 약세다. 자율주행은 조금 관전하십시오. 네, 관전하시고 자율주행은 좀 모아가지고 돼요. 네. 소외주는 단연은 1번은 제약바이오, 2번 중국 관련주. 제약바이오 할 때 의료기기 할지 뭐 할지 정하라. 테마는 써줄게. 이거 3개 테마. 출산수소 설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뭐 기술적인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미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뭐 회원들에게도 좀 신뢰되는 부분이고, 저도 자신이 없고요. 네, 저도 자신이 없고, 개인적으로 회원분들하고 추석 전에 매매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고지는 했냐면, 하나 종목을 더 팔면 하겠다. 요런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뭐 2차전지 장비로 수익을 좀 잘 내놓고 굳이 뭐 리스크 안 나가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거 봐봤자 반도체, 뭐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없어요. 여기서 이제 추석 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테마를 길게 치지 않습니다. 길게 치면 테마는 뭐 3, 4일이에요. 테마는. 네. 근데 추석 전에 물려가지고 괜히 손절 치면 기분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어차피 다 다음 주는 FOMC고, 그죠? 네. 그럼 요번 주 안에 승부를 좀 봐야 되는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마는 짧게 쳐야 돼요. 네. 테마는 길게 치면 패착입니다.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주는 만큼 먹고 갈 것. 자, 정리했습니다.
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시장이 녹록치 않은 구도로 좀 갑니다. 미국의 나스닥 포인트도 좀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구도 자체가 여러분들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은 구도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말씀드렸듯이 10년물 국채 보고 마무리 지을 건데 10년물 국채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그죠? 10년물 국채가 지금 4.2예요. 4달러, 4% 안으로 못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변수가 계속 되다 보니까 9월에 패드워치에서 발표된 걸 보면 금리 동결하겠다는 소식이 굉장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는 계속 고공행진, 달러 인덱스는 고공행진이에요. 근데 지속적으로 가지 못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금요일날 회원 방송한 흔적인데, 엘리어트 파동의 그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실 필요 없고, 불필요합니다. 단지 파동이 3차까지 이어지는지 4차까지 이어지는지 5차까지 이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보통 이제 3차 이후에 조정이 좀 나오는데 이번 파동 이후에 조정 나올 공산이 좀 큽니다. 근데 지금 조정이 내일 나올지 화요일날 나올지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건 지금 적색 신호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여기 고점이 지난번에